정부에서 1인당 25만 원씩 준다던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걸까? 요즘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리실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영상이 많아졌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신청하느냐는 겁니다.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고 신청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최대 5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는 대상이 맞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25만 원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이 모든 게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입니다.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은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도 생기실 수 있어요. 카드사 앱, 정부24, 복지로 뭐가 다른 건지, 왜 어떤 지역은 25만 원이고 어떤 곳은 40만 원인지, 사용처는 많은데 정작 내가 자주 가는 곳은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 안 하면 아예 못 받는 건지, 나중에 자동으로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어디서 쓰고 어디서는 못 쓰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3만 원, 5만 원 차이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5만 원은 물론 추가 혜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신청부터 사용처, 추가 혜택까지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 민생지원금의 1차 지급,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번 지원금의 1차 지급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 국민이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8세 이상 성인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영주권자 또는 결혼 이민자에 한해 포함됩니다. 즉 2025년 6월 18일 이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성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1차 지급 대상이라는 겁니다. 고소득자든 무직자든 사업자든 상관없어요. 1차는 상위 10%도 포함됩니다. 이건 2차부터 제외되죠.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더해지는데요.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15만 원 플러스 15만 원, 총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5만 원 플러스 25만 원, 총 40만 원.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또 추가됩니다. 비수도권 주민 플러스 3만 원, 노노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 플러스 5만 원.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이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기본 15만 원 플러스 추가 25만 원 플러스 농촌 5만 원까지 총 45만 원까지도 1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만으로도 최대 45만 원이 가능한 거죠. 이제 신청 기간을 볼까요?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려 8주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이걸 놓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자동 지급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 첫 주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첫 주 7월 21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나눠 신청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신청할까요? 신청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2. 선불카드 지급 3.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먼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 예,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신청 즉시 다음 날부터 바로 카드 사용 시 자동 차감됩니다. 두 번째는 선불카드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상품권 앱, 경기지역화폐, 울산페이 등을 통해 신청하면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혹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을 받았는데 11월 30일까지 5만 원을 못 썼다면 그 5만 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환불도 2월도 안 됩니다. 신청도 기한 안에, 사용도 기한 안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럼 나는 선불카드로 받을까, 카드 포인트로 받을까, 지역사랑 상품권이 나을까? 이건 본인의 소비 성향과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소 카드 사용이 많다면 카드 포인트 방식,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거나 가맹점 확인이 어려우면 선불카드, 지역 내 지역화폐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급수단은 한 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신청 전에 내가 평소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그 가게가 가맹점인지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나 말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지 궁금하실 수 있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 시엔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 부모님 명의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 관계증명서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민생지원금 1차 지급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였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지급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렸던 1차 지급은 전 국민 대상, 즉 상위 10% 포함이었죠. 그런데 2차 지급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차는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만 추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위 10%에 해당하나?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판단 기준을 국세청의 2023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단순히 내 연봉이 얼마라는 기준이 아니라 가구 단위의 종합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균등화 소득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6,700만 원 이하면 하위 90%에 해당하고 4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는 각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을 따르며 정확한 판단은 행정안전부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지급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2차 신청 기간을 2025년 9월 22일 월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요일제는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2차 지급은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등은 2차에서도 추가 금액이 더 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 플러스 2차를 모두 합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차와 2차 모두 해당되고 기초수급자이며 농촌 거주자라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최대 55만 원의 정체예요. 신청 방식은 1차와 동일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수단 역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2차는 1차와 같은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때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으셨다면 2차도 무조건 카드 포인트로만 추가 지급돼요. 중간에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2차단 1차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차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 기한을 놓친 분은 2차 대상에 포함돼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차는 1차대로 신청, 2차는 2차대로 신청,
2번 신청해야 2번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 기한도 동일해요. 2차 지급금 역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그리고 2차 신청 역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카드사,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니 디지털 기기가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미리 안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2차 지급 대상자 조회는 9월 20일 전후로 열리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사나 앱을 통해 자동 알림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자로 따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복잡한 소득 기준을 몰라도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받은 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받았는데 아무 데서나 써도 되는 거 아냐? 우리 동네 미용실은 된다고 하던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거든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민생지원금은 지역 내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내가 속한 시도 경계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등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사용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 마트, 식료품점, 정육점, 소규모 식당, 분식집, 카페, 전통시장, 슈퍼, 편의점,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미용실, 세탁소, 문구점 등, 즉 우리 일상에서 자주 가는 곳들, 특히 골목 상권 중심으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사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곳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 쿠팡, 네이버 쇼핑, G마켓 등, 면세점, 대형 가전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일부 예외 있음, 유흥, 사행업종, 주점, 카지노, 골프장 등, 금, 상품권, 보험료 납부 등 환금성 업종, 즉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서만 쓰라고 정부가 사용처를 제한해 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주 가는 가게는 과연 되는지? 이걸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가맹점 검색 기능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KB국민카드 앱에서는 민생지원금 사용처 검색 기능을 따로 제공하고 있어요. 주소, 업종, 상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지자체, 행안도 홈페이지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플랫폼 앱에서도 사용처 검색이 가능해요. 경기지역화폐, 울산페이, 군산사랑카드 등 각 지역별 앱에는 가맹점 찾기 메뉴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가맹점이라도 일부 결제 방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상품권 가맹점이지만 신용카드 포인트는 안 되는 경우, 카드사 포인트 사용 가능 매장이지만 NFC 단말기 미비로 결제 실패하는 경우, 이런 현장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제 전에 꼭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이 카드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한가요? 하고요. 또 한 가지, 가족 간 지원금 양도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몫으로 받은 선불카드를 자녀가 쓰는 건 괜찮지만 그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려고 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이런 행위는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다른 복지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거의 다 안다 싶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실수하거나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생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헷갈리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나는 대상자인데도 카드사 앱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떠요. 이건 정말 흔한 사례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단 2가지. 첫 번째,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가족 명의 카드만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 앱은 해당 명의자 기준으로 조회하므로 자신은 카드가 있어야 정상 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소득 상위 10%로 분류된 경우 2차 지급 한정.
이 차는 하위 90%까지만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 아님으로 뜹니다. 이럴 때는 행정안전부에 대상 조회 전용 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실시간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방식 신청했는데 다음날 써보니 차감이 안 돼요. 이것도 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포인트 적용일은 신청 다음날 자정 기준입니다. 오전 9시에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 다음날 0시 이후부터 자동 차감이 시작돼요. 또는 해당 매장이 지원금 사용 가맹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카드 자체는 정상인데 매장이 조건에 안 맞는 거죠. 이런 경우엔 카드사 앱에서 사용 내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선불카드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선불카드는 신청 후 배송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됩니다. 특히 7월 말 8월 초처럼 신청자가 몰리는 시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신청 확인 문자나 주문 번호로 배송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카드사 콜센터로 직접 문의하면 배송 현황을 바로 안내해 줍니다. 신청 수단을 바꾸고 싶어요. 선불카드 말고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 됩니다. 한 번 선택한 지급 수단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시스템적으로도 막혀 있어서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청 전에 어디서 주로 쓸지 꼭 확인한 뒤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건 각 수단마다 다릅니다. 지역 상품권 앱에서는 로그인 후 내 잔액 메뉴 확인,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자 알림으로 잔액 확인 가능. 보통 결제 후 잔액은 문자로 오지만 정확하게 보시려면 해당 플랫폼 앱을 꼭 설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주소지가 경북이면 경북 기준으로 신청과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청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북으로 인식되며 사용처도 경북 내의 가맹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참고하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몇 가지 오해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주는 거니까 알아서 줄 거다 생각하지만 이번 민생지원금은 신청 안 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자동 지급도 없고 안내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중복 신청 걱정 마세요. 같은 명의로는 중복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신청 완료로 표시되고 추가로 진행할 수 없게 시스템이 막혀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내역 확인 메뉴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녀가 부모님 몫까지 대신 써도 되나요? 사용한 가능, 이체는 불가. 부모님이 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자녀가 대신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현금화하거나 가족 간 이체는 안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았든 가구 내의 사용은 자유지만 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다 못 쓸 것 같은데 어떡하죠? 꼭 미리 계획 세우세요.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남은 금액 전액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병원비, 식료품 구매 등 일상적인 소비 계획 안에 넣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따라오셨다면 이제 지원금 신청과 사용은 거의 마스터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게 끝일까? 2차까지 다 받았는데 더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지급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부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내부에서는 추가 예산 여유분과 세수 상황에 따라 3차 민생지원금 또는 특정 계층 한정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이번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2025 여름 겨울철 대상 기초수급자 플러스 일부 차상위 지원금 여름철 냉방비 최대 15,000원 겨울철 난방비 최대 15만 2천원 사용 방식 전기료 자동차감 5어 충전 카드 지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민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1.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실직, 부상, 중병, 가정폭력, 사망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회성으로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민생지원금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100만 원 이상 생계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3. 지자체별 별도지원금. 예를 들어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어르신 기본소득,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희망 2배 청년통장, 부산시는 시민안전지원금 등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현금성 복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민생지원금과 같은 시기에 중복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서 나는 25만 원밖에 못 받았네 하고 넘기셨다면 지자체 복지 포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로나 정부24, 그리고 최근 새롭게 통합된 복지 멤버십 시스템에 등록해 두시면 별도 신청 없이도 오오음님은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알림이 자동으로 옵니다. 특히 복지 멤버십은 단 한 번 신청만 해두면 소득, 재산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연계해줘요.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님이나 정보에 접근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꼭 이 멤버십은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신청도 하고 어디서 쓰는지도 알겠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인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바로 내 돈인데 내가 받기 전에 누가 가로채는 그런 사기 사례입니다. 요즘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가장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사칭 문자, 그리고 가짜 선불카드 발송 사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 정부 사칭 문자. 문자로 민생지원금 신청하세요. 미신청 시 지급 불가합니다. 당일 접수 마감, 링크 클릭. 이런 문자가 오고 링크를 누르면 정부24, 복지로 카드사 화면을 똑같이 따라 만든 가짜 페이지가 열립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하고 입력하는 순간부터 해킹, 개인정보 유출, 계좌 털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정부 문자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절대 링크, URL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내만 하고 신청은 각 카드사나 지자체 앱에서 하세요 식으로 끝나요.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칭입니다. 혹시라도 클릭했다면 절대 정보 입력하지 마시고 즉시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카드 정지 및 계좌 보호 요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피해 접수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사례, 가짜 선불카드 발송. 이건 고령층 대상으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주소로 카드가 택배로 도착해요. 겉포장에 정부 긴급지원카드, 민생지원 선불카드라고 적혀 있고 안에는 카드 모양 플라스틱과 함께 이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문자 발송 또는 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내가 적혀 있죠. 여기서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받는 사람은 정부 상담원인 척하며 주민번호,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까지 요구합니다. 또는 인증비용 1,000원 결제 필요하며 소액 결제를 유도하고 그걸로 명의도용, 현금화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선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정부나 카드사는 전화나 문자로 선불카드를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본인이 했을 때만 발송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카드가 왔다? 100% 사기입니다. 두 번째, 실제 선불카드는 신청한 카드사나 지자체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안에는 이름, 신청번호, 사용처 안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인증 전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절대 전화나 링크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카드사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사기들이 단순 문자나 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 블로그,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카드사처럼 보이는 아이디라도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 링크, 앱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문자로 링크를 보내면 무조건 의심, 전화로 카드 인증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카드가 오면 무조건 사기,
이상하면 혼자 판단 말고 주민센터나 카드사에 확인.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사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지원금 신청도 완료했고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도 알았다면 이제 드는 마지막 걱정이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불이익 되는 거 아니야? 기초수급자는 다른 복지랑 겹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세금 신고에 영향 주면 어쩌지? 이런 질문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민생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세금이 붙지도 않고 소득으로 인정되지도 않으며 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모두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 기초복지 대상자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도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가능합니다. 민생지원금은 전국민 공통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령에도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청년수당, 출산장려금, 근로장려금, 전부 민생지원금과 동시수령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빙이 필요한 일부 지자체별 수당의 경우 민생지원금 수령 내역이 일시적으로 시스템에 노출될 수 있으니 혹시 복잡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가 몇 가지 더 있어요.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확대.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대상인 경우 1인당 60에서 100만 원 바우처 지급. 신청, 복지로 5월 보건소 방문. 1. 문화누리카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연간 1인당 13만 원 문화, 여가, 관람비 지원. 신청, 온라인 문화누리카드.kr 또는 주민센터. 3. 통신비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최대 22,000원까지 감면. 신청, 통신사 고객센터 5월 주민센터.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민생지원금 외에 연 100만 원 이상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 거고 딱 한 번 신청만 하면 1년 내내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아직도 신청 안 했어요. 영상은 봤는데 그냥 넘겼어요. 나 말고 부모님이 꼭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려워하셔서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신청 마감 1차는 9월 12일, 2차는 10월 31일, 사용 마감 11월 30일. 기한 지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동 지급 없습니다. 직접 신청만 가능. 여기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생지원금 정말 어렵지 않게 느껴주셨죠? 1차, 2차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 잔액관리, 주의사항, 사기 예방법,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별도 복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이번 지원금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도 야, 이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더라 한마디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보, 복지 혜택, 생활 꿀팁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민생지원금 꼭 신청하시고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